이 세상 무기가 아니다. 기묘한 무기 탑5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현실과 공상의 경계를 허문 기묘한 무기 탑5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 내내 나치는 히틀러의 주도 아래 수많은 비밀병기를 만들었고 이를 경이로운 무기라는 뜻의 분더바페로 불렀습니다. 그중 전쟁에서 활약한 무기로는 구스타프 열차포와 V2 등이 있지만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과 비용이 말도 안 돼서 실전에서 사용되기는커녕 설계도와 시제품만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도 지금으로서는 공상의 영역에 가까운 무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37,000명이 넘는 장병들의 희생으로 미군은 냉전 시대를 뼈저리게 느끼고 지상군의 현대화에 전력을 다했는데 이는 방산업체에는 신형 장비를 팔아서 떼돈을 벌 기회였습니다. 2차 대전부터 미 육군의 전차를 납품해오던 크라이슬러는 전에 등장한 그 어떤 전차와도 다른 새롭고 강력한 전차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이에 크라이슬러는 아스트론 계획으로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기묘한 전차인 TV-8을 설계했죠. TV-8은 수륙량용 전차로 포탑에 있는 워터제트 추진기를 이용해 물 위에 떠서 항해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런 TV-8은 승무원이 포탑에 타서 차체에는 승무원이 타지 않으며 차체 내부에는 2개의 전기 모터와 컨버터, 보조 배터리만 있는 독특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이 같은 구조는 포탑에서 보낸 전력으로 차체의 모터를 돌리는 하이브리드 동력 방식으로 변속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아서 개발진들은 고민 끝에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을 넣으려 했지만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원자로를 넣기로 정했죠. 어차피 포탑도 거대하겠다. 여기에 들어갈 초소형 원자로를 만들면 TV-8은 이론적으로 지구 둘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6,437km를 보급 없이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모갑까지 나온 TV-8은 다른 것은 몰라도 초소형 원자로를 넣는다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발상 때문에 크라이슬러 내부에서도 외면받았는데요. 원자로를 그렇게 작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방사능으로 TV-8은 격파당할 때마다 주변을 오염시키는 미친 전차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966년 4월 23일 미 육군으로부터 그만하면 됐다는 내용의 광고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크라이슬러는 관련된 사업을 취소하고 전통적인 전차 개발에 매진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 공수부대는 연합군처럼 경전차를 글라이더에 싣는 대신 중폭격기에 매달고 가서 떨어뜨리는 아주 소련다운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경전차 안에 승무원이 타면 떨어진 충격으로 다쳐서 전투를 수행하지 못하기에 경전차와 승무원이 따로 공수되어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1분 1초가 귀한 전장에서 승무원이 경전차를 찾아다녀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소련은 올렉 안토노프에게 경전차를 공수할 글라이더를 설계하라고 지시했죠. 이에 안토노프는 그럼 아예 전차가 날면 되지 라며 T-60 경전차에 날개를 단 비행전차인 A-40을 만들어냈습니다. A-40은 당시 소련이 보유한 페틀야코프 A-나 TB-3 중폭격기로 공수하기 위해 무장과 탄약, 헤드라이트를 제거하고 연료까지 최소화했는데요. 1942년 9월 2일 드디어 TB-3에 매달린 A-40은 첫 비행에 나서지만 TB-3가 버티지 못하고 추락하려고 하는 탓에 A-40은 그대로 떨어져 나와 활공해 근처 들판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A-40은 실전 투입되나 싶었지만 중폭격기조차 실어나르기 어려운 탓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소련은 ASU-57 공수자주포를 만들었지만 장갑이 너무 빈약한 탓에 1960년부터 ASU-85로 대체했다가 BMD 공수장갑차 시리즈를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잘만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분더바페 중 하나인 윈드 캐논은 2차 대전 중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한 공장에서 발견된 기묘한 무기입니다. 윈드 캐논은 적 항공기에 압축 공기를 분사하는 대공포로 수소 산소 혼합물을 점화해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압축 공기와 수증기를 발사하는 원리인데요. 나치는 이 윈드 캐논을 직접 쏴봤고 그 결과 25mm 두께의 나무판을 200m 거리에서 깨뜨리는 위력을 발휘했죠. 몇몇 시험에서는 과산화질소를 섞어서 압축 공기와 수증기가 갈색으로 보이게 만들어 어떻게 날아가는지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엘베강 위의 다리에 윈드 캐논이 설치됐지만 결국 항공기를 단 한 기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윈드 캐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애초에 압축 공기와 수증기로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면 돈 많은 미국이 윈드 캐논 개발을 안 했을 리 없죠.
영화 퍼스트 어벤져에도 등장한 이 항공기는 2차 대전 말인 1944년 독일에서 구상된 수직 이착륙 요격기인데요. 나치가 이렇게 이상한 요격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연합군의 폭격기가 독일 군수공장을 계속 폭격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비행장에서 이륙한 독일 요격기가 도착하면 폭격기는 이미 군수공장을 파괴하고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연합군 폭격기를 현장에서 요격하기 위해 작은 공간이나 숲, 계곡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요격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된 트리프플위겔은 설계 후 풍동 실험까지 진행됐지만 나치가 패망하면서 시제기 제작은 하지 못했는데요. 날개가 없는 이 기체는 동체 중앙에 있는 프로펠러가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내 수직 이착륙 상태에서는 헬기의 로터처럼 비행 상태에서는 거대한 프로펠러처럼 작동했죠. 이 큼지막한 삼엽 로터 블레이드를 돌리기 위해 각 블레이드 끝에는 램제트 엔진을 달아서 회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리프플위겔은 이륙할 때 로터의 각도를 높여 양력을 얻고 어느 정도 고도에 도달하면 꼬리날개의 조종면을 이용해서 기체를 서서히 눕혀 전진 방향으로 전원합니다. 비행 중 트리프플위겔은 기수가 들린 상태로 비행하고 주 날개가 없어서 양력이 없기 때문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헬기처럼 로터를 숙여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규관포도 동체 중심선에서 약간 아래 방향으로 달려있죠. 그리고 착륙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 자동적으로 꼬리날개 부분이 아래로 내려와 동체가 서서히 수직 방향으로 전환되어 계속 속도를 줄이면 착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프플위겔은 조종사가 지상 장애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다 조종사와 지면 사이의 거대한 로터가 회전해서 시야를 더 방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트리프플위겔이 정말 만들어져서 실전에 투입됐다면 과부제조기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먼 거리에서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나라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이를 달성할 수단으로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있었지만 문제는 호위기가 계속 붙어주지 못해서 적 대공망과 요격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 대공망과 요격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아예 공중항공모함이란 개념이 등장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이 도전했지만 USS 아크론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소련은 비행선이 아닌 TB3 중폭격기를 모함으로 하는 공중항공모함 개발에 나섰고 즈베노 프로젝트로 명명했죠. 폭격기의 날개와 동체 요격기를 다는 방식을 선택한 즈베노 프로젝트는 세대를 거치며 발전했고 7세대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즈베노 SPB에 이르러서는 급강한 폭격기를 이착함할 수 있으며 공중급유까지 가능해서 루마니아 침공에서 전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소전쟁에서 독일은 폭격기보다 전투기 위주의 전격전을 펼쳤고 독일 공군의 뛰어난 에이스들에 의해 공중항공모함은 연습 표적으로 전락했는데요. 즈베노 프로젝트는 작전 반경을 80%나 늘렸지만 소련이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독소전쟁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죠. 2차 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전투기는 프로펠러기에서 제트기로 발전했고 공중항공모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기묘한 무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패하거나 엎어진 무기가 많지만 그러한 실패는 경험이 되어 현재 우리가 보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무기들이 됐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기묘한 무기 탑5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